30번은 어렵지 않았지? 31번부터가 이제 진짜야. 31번에서도 맨 앞부분은 약간 상식 부분이니까 후딱 넘어가 보도록 할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마찰하는 거거든, 마찰. 근데 마찰할 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너희가 익숙해져야 돼. 정의를 알고 익숙해져. 대전이라는 말이 나와.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 그래. 뭐 반대말로는 중성 같은 게 바로 반대말이야. 중성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걸 뜻하잖아. 대전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둘 중에 하나가 많아서 무언가 물체가 어떤 중성이 아닌 어떤 상황, 그것을 바로 대전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대전된 물체는 대전체라고 하고, 또 이 대전체는 둘 중에 하나의 전하를 띠는 거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돼. 전하라는 말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얘기해. 전하는 아까 30번 프린트에서 했었지. 단위는 쿨롱 사람 이름이야. 쿨롱 1쿨롱 2쿨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가장 전기를 일으키기 쉬운 방법은 마찰하는 거야. 마찰. 물체를 마찰할 때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지만 전자가 이동해주면서 뭔가 불균형한 게 생기거든. 플러스가 많아지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는 대전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빨대와 털가죽이 있는데 지금 빨대 핵 3개, 전자 3개, 털가죽은 4개, 4개씩 있어. 이것보다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지. 그런데 얘네를 문지르잖아? 문지르면 누가 이동하냐? 전자만 이동해. 전자만. 근데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털가죽에서 빨대로 이동해. 왜 그런지는 그냥 얘네 특성이야. 털가죽은 항상 전자를 좀 잘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고 빨대는 전자를 좀 잘 뺏어오는 특성이 있어. 하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중학교 때 뭐 누가 누구보다 전자를 잘 잃고 얻는지 외운 애도 있을 거야. 그 순서가 있거든. 대표적인 여러 물건들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어느 물건은 누가 누구보다 더 전자를 잘 뺏어오고 잃고 뭐 이런 그 순서를 나열을 해놨어. 근데 그건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알게 될 거야. 털가죽은 전자를 주로 잘 잃어버려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빈 공간으로 이렇게 나타냈지?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4개 그대로 있고 전자는 2개 밖에 없게 돼서 플러스가 더 많아졌네. 따라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거야. 대전되었다.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빨대는 털가죽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좀 잘 얻을 수 있는 성격의 애거든. 그래서 전자를 2개 뺏어왔어. 핵은 3개밖에 없는데 전자가 5개나 있네.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작네. 마이너스가 더 많네. 따라서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다 금속이 아니어서 금속이 아닌 애들을 이렇게 문지르잖아. 그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가게 돼. 얘네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금속이 있잖아. 금속. 봐봐. 뭐 플러스 얘가 금속구래 봐. 금속구. 쇠구슬 같은 거. 플러스 각자 2개 갖고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가 이쪽에만 있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가 이쪽에만 6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금속은 이렇게 한쪽에 전자가 치우치지 않아. 금속은 만약에 전자가 6개다 라고 하면은 얘네가 접촉한 순간 3개는 왼쪽에 있고 저쪽 오른쪽에 또 3개가 생기게 돼. 그러니까 3개가 이동한다는 거지. 자, 마찰전기란 금속이 아닌 상황에서 문지를 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마찰전기라고 해. 하지만 이거를 마찰전기를 일으키겠다고 쇠구슬 2개, 금속 2개를 막 부비대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금속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항상 접촉하면은 전자가 고루고루 퍼져서 평균을 유지하려는 고루고루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금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 이따가 보여줄게. 2개 금속을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02 여기에 이제 진짜 물리 얘기가 나온다. 아까 쿨롱이라는 게 전하의 단위였잖아. 1쿨롱, 2쿨롱 이런 식으로.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전기 쪽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야. 왜 우리 힘 쪽에서는 뉴턴이 많은 업적을 쌓아서 F는 ma라는 식으로 모든 걸 풀었듯이 전기 쪽에서는 이 식으로 모든 걸 다 풀어. 이 식을 알아야 돼. 이 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비틀림 저울이라는 실험을 세팅했어. 이 비틀림 저울은 A를 금속 막대, 그러니까 금속 구야, 쇠구슬. 그리고 여기 균형 추를 맞춰놔가지고 여기 실을 매달아놔서 이 A라는 애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어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 그리고 얘가 플러스가 4개인 걸 보니까 뭐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해볼까? 옆에 있는 B도 플러스가 4개니까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해보자. 얘 플러스 4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아니야. 플러스도 있고 아마 마이너스도 있었을 텐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4개가 더 많아. 누가 여기서 전자를 뭐 4개 빼갔나 보지?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거야. 자, A는 플러스 4쿨롱이었어. 그런데 B도 플러스 4쿨롱이야. B를 A한테 가까이 대면 얘네 둘 다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런데 A는 지금 실에 매달려서 균형을 맞추는 추랑 연결되어 있거든. 따라서 A가 스르륵 하고 청력에 의해 움직이게 돼.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A가 이쪽까지 오고 이렇게 돼서 균형추가 저쪽까지 가겠지. 그럼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이 각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B가 있고 A가 있고 이렇게 각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눈금을 다 그려놨어. 그래서 이 B가 A를 얼만큼의 청력으로 미는지 한번 이 눈금으로 조사해 보겠다는 거지. 이런 실험을 세팅을 했고 이걸 간단하게 그려보면 바로 아래 그림 같이 보일 수 있겠지. 하나는 Q1 쿨롱, 하나는 Q2 쿨롱, 뭐 플러스 4쿨롱, 뭐 플러스 4쿨롱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얘네 둘이 밀어내는 힘 또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겠지. 이 인력이나 청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식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네모 안에 써지는 식이야. 이거를 쿨롱 법칙이라고 하고 너희가 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인력과 청력을 대충 크기를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우리 X는 Y분의 Z 이런 거 쓸 때 X랑 Z는 비례니 반비례니? 그치, 비례지. X랑 Y는 반비례잖아? 비례는 분자에 쓰고 반비례는 분모에 쓴다는 걸 우린 이미 알아. 그러면 얘가 인력이건 청력이건 이 인력이건 청력이건 이 힘이 Q1이랑 Q2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인력이나 청력도 커지지 않겠어? 얘가 4쿨롱인 것보다 400쿨롱인 게 훨씬 더 잘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겠지. 아, Q1하고 Q2가 크면 클수록 인력이나 청력도 커지겠구나. 아, 얘네들은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Q1하고 Q2는 분자에 두는 게 적합한 거야. 그 다음 거리도 생각해 볼래?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네 둘이 인력이건 청력이건 잘 작용하지 않겠지? 너무 멀어지면은 서로 감지를 못 하잖아. 따라서 거리는 커지는데 인력 청력은 작아진다. 반비례하네. 따라서 거리는 분모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는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얘가 대충 비례 반비례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는으로 붙이려면 비례상수도 있어야 하고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와야겠지? 그 정리한 식을 여기 네모 안에다 적어볼게. 인력이건 청력이건 어쨌건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 F는 K, 얘가 바로 비례상수야. 쿨롱 상수라고 해. 쿨롱 상수. K 곱하기 분모에는 R, 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해. R 제곱이 들어가. R 제곱. 분모에다 R, 거리를 넣으니까 계산이 자꾸 어긋나는 거야. R 제곱을 넣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떨어지더래. 거리 제곱과 반비례하는 거지. 그 다음에 Q1 곱하기 Q2, Q1 곱하기 Q2 각자 전하를 곱한 것에 비례하더래. 이 제곱이 중요해. 애들이 제곱을 많이 빼먹거든.
전기력의 단위는 뭘까? 력. 힘의 단위니까 힘의 단위는 뭐였지? 옳지. 뉴턴이었지. 쌤, 아까 쿨롱이라며요. 야, 쿨롱은 이거지. 1쿨롱, 2쿨롱, 2. 하나하나를 뭐 4쿨롱, 9쿨롱 이런 식으로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었지. 얘는 4쿨롱짜리, 9쿨롱짜리가 얼마나 인력이 일어나냐, 청력이 일어나냐, 그 힘의 양을 따지는 거니까 힘의 단위 뉴턴이지. 그 다음에 쿨롱 상수 K가 이 상수를 크기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좀 유명한 숫자거든.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9에다가 0 9개 있는 거야. 그럼 얼마야? 1, 10, 100, 1000만 얼마야? 뭐 9억이야? 90억이야? 얘 엄청 큰 숫자잖아? 얘가 엄청 큰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력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야, 고작 1쿨롱. 고작 1쿨롱. 떨어진 거리 고작 0.1m? 요거 계산하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 아니면 더 작은 값도 있을 수 있겠지. 0.1쿨롱, 0.2쿨롱, 떨어진 거리는 0.000000005mm의 제곱하면은 이 값이 엄청나게 작은 값일 거야. 그런다고 하더라도 쿨롱 상수인 K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전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쿨롱 상수, 큰 상수가 곱해져서 굉장히 큰 전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고작 1쿨롱, 1쿨롱이 진짜 작은 거거든. 왜냐면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1쿨롱, 2쿨롱 이렇게 얻어지는 거니까 그 작은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과연 느낄 수 있을까에 의문이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우린 느낄 수 있어. 왜? 전하가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도 쿨롱 상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력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야. 어쨌건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식을 외우는 거야. 전기력은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얘를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데 약간의 이제 비율로서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와. 이걸 31쪽 뒷면이랑 32쪽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 다음 또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볼까? 같은 보호의 전압끼리는 청력이 일어나고 다른 보호의 전압끼리는 인력이 일어나잖아? 지금 뭐 Q1 쿨롱, Q2 쿨롱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자. 핑크색 두 개는 플러스 4쿨롱, 플러스 7쿨롱이라고 해보자. 너희도 적어봐. 그리고 한 2m 떨어져 있다고 해볼까? 떨어진 거리 R은 2m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인력이 작용하겠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 4쿨롱, 하나는 마이너스 7쿨롱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2m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자, 쿨롱 법칙 공식 기억나니? K 곱하기 해서 그 상수 K는 그대로 두고 한번 얘네 둘이 인력이 얼마만큼 몇 뉴턴 작용하는지, 청력이 몇 뉴턴 작용하는지 아래다가 한번 공식 적용해서 써볼래? 써보자. 자, 첫 번째 그림은 청력이 작용하겠네. 자, 이 청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야. F는 K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 뭐의 제곱이니? 2의 제곱, 2m니까 2의 제곱. 분자에 뭐 적을까? Q1 곱하기 Q2를 적으면 되겠지. 또 Q1 곱하기 Q2 곱해볼까? 플러스 28 이렇게 적으면 될 거야. 그 다음 오른쪽은 인력이 작용하겠네. F는 K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2의 제곱, Q1 곱하기 Q2 해야 되니까 플러스 4랑 마이너스 7을 곱해 마이너스 28. 자,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약간 오류가 있어. 오류가. 왠 줄 알아? 봐봐. 우리는 힘을 구할 때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 플러스가 나오면 오른쪽의 힘이다 라고 인식을 해왔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의 힘이다 라고 인식해 왔거든. 그런데 왼쪽에 얘가 플러스 4쿨롱 플러스 7쿨롱이어서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 28이라고 분자에 적었는데 그래놓고 보니 힘이 그러면 플러스가 나온 거 아니야? 오른쪽의 힘이야? Q2한테는 오른쪽의 힘이 맞아. 플러스 7쿨롱한테는 오른쪽의 힘이 맞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얘는 갑자기 마이너스 붙여줄 거야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야. 또 얘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인력 작용하는 애들 봐봐.
하나가 플러스 4쿨롱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쿨롱이어서 두 개를 Q1, Q2 곱해서 마이너스 28이라고 적었을 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이 음수가 나왔어? 힘이 음수가 나오면 왼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냐? 힘이 정말 왼쪽인지 그림을 보고 확인해봐. 힘이 왼쪽이니? 아니지. Q2, 마이너스 7쿨롱짜리 애한테는 왼쪽의 힘이 맞아. 하지만 핑크색, 여기 Q1 쿨롱 플러스 4쿨롱인 애한테는 오른쪽으로 힘이잖아. 따라서 우리 1단원에서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는 것을 전기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없어. 전기 단원에서는 인력과 청력이 있을 뿐이야. 인력과 청력이 있을 뿐이야. 따라서 얘를 계산할 때 Q1 곱하기 Q2 계산할 때 플러스 4건, 플러스 7이건, 마이너스 7이건 부호는 보지 말고 절대값으로만 보고 곱해. 4 곱하기 7, 28 이렇게. 얘도 4 곱하기 7로 해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4 곱하기 7, 28 이렇게. 그러면 청력도 인력도 똑같은 게 말이 돼요? 오히려 똑같은 게 말이 되는 거야.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인력인지 청력인지 확인해보고 방향은 나중에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2의 제곱분의 28이라는 K 곱하기 2의 제곱분의 28이라는 크기로 오른쪽으로 청력, 왼쪽으로 청력, 또 K 곱하기 2의 제곱분의 28이라는 힘으로 각자 오른쪽, 왼쪽으로 인력이라고 대답하는 거지. 기억해. 쿨롱 법칙 적용할 때 전하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값으로 일단 계산한 후에 얘가 인력인지 청력인지, 인력이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인력이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는 그때그때 그림을 보고 판단해 주기로 하자. 괜찮니? 그러면 전하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서로 미냐 당기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확인 문제 1이고, 확인 문제 2는 전하가 3개야. 3개일 때는 또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 확인 문제 1번. 전하가 2개 나왔어. 그런데 A라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친절하게 말해줬는데 B라는 애는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말을 안 해줬어. 그 대신 B를 왼쪽으로 누가 끌어당기고 있대. 누가 끌어당겨? A가 끌어당기고 있대. 문제를 읽어볼게. 고정된 양 전하 A가, 얘들아, 고정돼 있다는 말 되게 잘 나온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어야. 왜냐면 얘가, 이 A라는 애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면 B의 정체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다. 그럼 A와 청력을 일으켜서 A는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A가 저 멀리 도망가 버리면 이제 B와 아무 연관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B가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A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쓱 끌려가지고 둘이 척 붙어버릴 거야. 그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뭔가 고정돼 있다 라고 항상 제시를 해. 근데 일부러 고정시키지 않는 것도 있어. 일부러 고정돼 있다는 말을 안 하면 걔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양전한지 음전한지 판단하라고 힌트를 주는 거거든.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야. 어쨌건 고정된 양전하 A가 전하 B에게 왼쪽 방향의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대. 얘를 살짝 끌어당기고 있대. 그래서 끌어당기고 있는 화살표가 나왔어. F라고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표시할래. B를 끌어당긴다. 누가? A가 끌어당겨? 그럼 여기 화살표 아래다가 A가 끌어당긴다 라고 살짝 적어주자. 누가 끌어당기는지 항상 화살표 아래쪽에 적어주도록 할 거야, 우리는. 야, B의 정체가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거든? 얘 뭐였길래 A가 끌어당겼을까? 그치. 전하였겠지. 마이너스였겠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인 B를 끌어당긴 거 아니겠어? 1번 풀리네. B가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 전하. 그냥 마이너스 전하라고 적어도 돼. 전하, 마이너스 전하. 2번 B가 A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B가 A를 어떻게 작용하고 있니? 어떤 힘을 작용하고 있니? 끌어당길까 밀까? 끌어당기겠지.
B는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니까 끌어당겨 볼게. 이렇게 끌어당기겠지. B가 A를 끌어당긴다. A를 끌어당기니까 화살표 A한테 이렇게 끌어당겨야겠지. 자, B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화살표 아래다가 B가 끌어당긴다고 살짝 적어주자. 내가 지금 두 개의 화살표를 그렸거든.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 두 화살표 중에 누가 더 큰 값일까? 옳지. 같은 값이지. 왜? A가 B를 당긴다. B가 A를 당긴다. A가 B를, B가 A를. 무슨 사이니? 작용 반작용이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라고. 따라서 얘는 작용 반작용으로 얘가 만약에 10N이면 쟤도 10N일 거야. 어쨌건 B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인력인데 이걸 방향으로 얘기해보자면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방향을 얘기할 땐 항상 동서남북 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전하 두 개일 때 서로 끌어당기냐 뭐 미냐 뭐 여기 이 문제에선 안 나왔지만 만약에 A하고 B가 둘 다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 이번엔 서로 밀어내겠지. B는 A가 살짝 밀어내고 A도 B가 밀어내고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서로 같은 작용 반작용일 거야. 오케이? 전하 두 개일 때는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지. 끌어당기는 인력, 미는 청력. 그렇다면 전하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뭐 얘 그냥 편하게 1m, 1m라고 생각해도 돼. 점 전하. 이 점 전하라는 말도 우리한테 되게 안심시켜주는 단어다. 점 전하라는 말은 전하가 굉장히 작아서 점만 하단 얘기야. 만약에 얘가 아주 작아서 점만 하지 않으면 A가 만약 이만하다고 해봐. A가 막 이만해. 그런데 A가 플러스인데 B는 뭔지 모른다고 해봐. 그럴 때 A와 B가 붙어있네? 근데 이게 A가 커서 그냥 크기 때문에 붙어있는 건지 아니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여서 인력 때문에 붙어있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크기 때문에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크기가 커져버리면. 따라서 크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전하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야. 점 정도로. 전혀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그래서 점 전하라는 말을 많이 써. 점 전하 ABC에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2Q, 쿨롱. 뭐 쿨롱이라는 말은 안 했네. 우리 왜 질량도 질량이 m이다, 3m이다 라고 얘기할 때 질량이 3mkg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문자로 질량을 표시할 때 단위를 쓰지 않고 그냥 m, 3m이다 이렇게 썼던 것처럼 전하도 플러스 q 쿨롱, 마이너스 q 쿨롱, 플러스 2q 쿨롱 이렇게 뭔가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문자로 나타낼 때는 단위를 잘 안 써주는 편이야. 자, 플러스 q 쿨롱, 마이너스 q 쿨롱, 플러스 2q 쿨롱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그대로 적어줄게. 그때 1번 B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한테는 누구가 전기력을 미치고 있냐면 바로 본인이 아닌 다른 애들이 얘한테 전기력을 미치고 있어. A가 B 근처에 있으니까 B한테 영향 미치지. 끌어당길까 밀까? A는 플러스 B가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겠네. 끌어당기겠네. B를 당기겠네. A가 당기는 거니까 아래다가 조그맣게 A라고 적어줄까? 지금 내가 그린 이 화살표가 A가 B를 당기고 있는 거야. 인력. 또 B한테 누가 영향을 미쳐? 본인 아닌 다른 애들은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바로 C가 영향을 미치네. C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잖아? 그렇다면 C도 B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시키겠네. C가 B를 당기는 그 화살표도 그려볼까? C가 B를 당긴다. 그래서 C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B는 양쪽에서 왼쪽으로는 A가 인력을 작용하고 오른쪽에서는 C가 인력을 작용하는구나. 요 둘 중에 더 큰 쪽이 두 개를 합쳐서 전기력의 방향을 얘기하면 돼. A가 더 크게 잡아당길까? C가 더 크게 잡아당길까? 그건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우리 식을 배웠잖아. 쿨롱 법칙. 얼마만큼의 전기력으로 잡아당기고 미냐는 K 곱하기 거리제곱분의 Q1, Q2. 물론 Q1, Q2는 절대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너무 땡큐지. 떨어진 거리를 1m라고 보는 거야. 각자 1m. 그러면 여기 R에다가 1을 넣는 순간 1의 제곱이 되니까 분모는 1이 되는 거지. 너무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얘를 실제로 정석으로 계산을 해볼게. 자, A가 B를 당긴다. 그 당기는 값은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R제곱 1m라고 A와 B 사이의 요 간격을 1m라고 했으니까 1m라고 내가 가정했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Q 얘를 절대값으로 하면은 그냥 QQ 두 개 곱하면 Q제곱 이게 바로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이지. 또 C가 B를 당기는 전기력도 해볼까? K 곱하기 거리 제곱 B와 C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1m라고 하자. 1의 제곱 얘 절대값 하면 Q와 EQ의 절대값 곱하면 EQ의 제곱.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큰지 보는 거야. K 곱하기 Q제곱이 크니 K 곱하기 EQ제곱이 크니 당연히 저쪽이 크지. 따라서 B에게 적용되는 최종 힘은 오른쪽이다. 답은 오른쪽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난 이제부터 이렇게 K와 Q 이런 문자들을 끌고 다니지 않을 거야. 얘들아, 과탐은 시간이 생명이야. 스피드가 생명이고 스피드가 결국 실력으로 연결된다고. 고등학교 3학년 9월, 10월쯤 되잖아? 그러면 공부한 애들은 이론을 다 알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모의고사에서. 뭐가 문제냐? 시간이 문제야. 이게 뭐였지? 아, 그거였나?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바로바로 1분 내로 풀고 넘어가는데 그걸 생각하느라 뒤에 있는 쉬운 문제까지 다 놓쳐버려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비례상수 K는 동일할 거고 Q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 그냥 얘를 숫자로 1, 2라고 생각하기로 해. 어차피 이거 절대값으로 할 테니까 뭐 숫자 부호도 무시한다면 1, 2 쿨롱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해. 그렇다면 A와 B를 가지고 이 쿨롱 법칙을 적용해 보면 1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아, B가 A를 1로 끌어당기는구나. 그러면 C와 B도 적용해 볼까? C가 B를 당기는 힘. 자, K는 안 쓸 거고 떨어진 거리는 C와 B 떨어진 거리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분의 두 개 전하량 곱하면 2.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2인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 절대값으로 하니까. 자, 1이 크니 2가 크니 2가 크지. 따라서 B한테 적용되는 최종적인 전기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굳이 K와 Q라는 문자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1쿨롱, 2쿨롱이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지. 떨어진 거리는 1로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가정해버리고. 2번. 자, 지금 우리 B 하나 한 거다. A한테도 이런 식으로, C한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A한테는 어떤 힘이 적용하나 보자. B가 얘 끌어당길걸?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B가 살짝 끌어당긴다고 적어주자. 그 다음 C는 저 멀리서 C도 플러스인데 A도 플러스니까 저 멀리서 척력을 발생시키고 있을 거야. C가 저기서 밀어주고 있다. A도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 둘 중에 누가 클까? 그것은 쿨롱 법칙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계산 안 해봐도 되는 게 있다? 얘들아, A와 B 사이에 A가 B를 당기는 힘이 1이었어? 그렇다면 B가 A를 당기는 힘? 이것도 얼마일까? 당연히 1일 거야.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지. 그럼 얘는 A와 C? A와 C는 우리가 구해놓은 게 없어서 구해야겠다. 해볼게. A와 C. K는 안 적을게. 자, 거리 제곱분의 거리는 몇 미터? 2칸 떨어져 있으니까 2미터 떨어져 있다고 할게. 2의 제곱분의 즉 4분의 1쿨롱과 2쿨롱 곱하면 2. 4분의 2 약분하면은 2분의 1. 나는 0.5라고 적을게. 분수보다 소수가 더 깔끔하게 PPT에 적히길래. 따라서 A는 왼쪽으로 0.5의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1의 힘을 받으므로 A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5인데 뭐 굳이 방향까지 얘기하면은 오른쪽으로 받는 거지. 오른쪽으로. 그 다음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한번 해볼까?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C도 저쪽으로 누군가 밀고 있어. 누가? A가 저 멀리서 밀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B가 당기고 있네. 인력. 예, 계산하려면은 쿨롱 법칙을 쓰면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작용반작용으로 해결될 것 같아. 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한 적 있니? 여기서 구했네. C가 B를 당기는 힘, B가 C를 당기는 힘. 얼마라고 구해놨지? 2라고 구해놨어. 2야, 2. 그 다음 A가 C를 당기는 힘. 우리 아까 구했잖아. C가 A를 당기는 힘. 얘네 둘이 똑같지? 0.5. 따라서 C는 왼쪽으로 2, 오른쪽으로 0.5의 힘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최종적으로는 1.5겠다. 2에서 0.5 빼니까 뭐 방향까지 굳이 얘기하자면 왼쪽이겠다. 근데 여기선 방향은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는 크기만 물어보고 있잖아.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해야겠다. 0.5는 1.5보다 작다. 이거 좀 재밌는 문제 나왔다. 이거 이번 연도 수능 특강 3번 문제인데 2점짜리 3번 문제인데 가 상황이랑 나 상황이 주어졌어. 근데 가 상황은 뭐냐면 대전된 도체구, 대전되었다는 건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의 전기를 띠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도체구라는 거는 금속, 쇠구슬 얘기하는 거야. 쇠구슬 A, B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대. 고정. 그리고 나는 가에 A와 B를 접촉시킨 후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시켜놨대. 우리 왜 금속이 아닌 것들을 접촉하고 마찰하면은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지. 전자를 털가죽은 잘 잃고 빨대는 전자를 잘 얻는 특성이 있어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잖아. 하지만 쇠구슬, 도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전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퍼지려고 하거든. 그래서 두 개를 접촉시켰더니 전자가 둘 중에 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아마 고루고루 퍼졌을 거야. 그래 놓고 다시 원 위치에 다시 고정시켜 놨더니 둘 다 마이너스가 됐대. 한번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너희 일부러 여기 필기할 공간은 없어. 왜냐면 너무 상식적인 거라 필기할 필요가 없어서 한번 봐봐. 예를 들어 플러스 4쿨롱짜리랑 마이너스 2쿨롱짜리가 있어. 빨간 애보다 파란 애가 전자가 많은 거지. 빨간 애는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고 파란 애는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야. 얘네들을 접촉했다가 뗐어. 또 플러스 4쿨롱짜리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전자가 더 많은 애, 마이너스 6쿨롱짜리 이런 애를 접촉했다가 뗐어. 얘들아, 그러면 왼쪽 상황에서 접촉했다 떼면 노란 애는 각자 몇 쿨롱이 되어 있을까? 전자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다고 했어. 도체구, 쇠구슬에서는. 전자가 얘네 둘 누가 더 많니? 파란 애가 전자가 더 많지. 전자를 2개 더 많이 갖고 있었잖아. 이 2개가 고루 들어가는 거야. 얘는 플러스야. 얘는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2개를 더해서 나눠. 2개 더해서 2로 나눠. 2개 더해볼래? 플러스 2야. 나누기 2해? 그러면 얘네들은 플러스 1쿨롱이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 것도 해볼래? 얘는 전자가 마이너스 6쿨롱, 파란 애가 훨씬 많았어. 2개를 겹치면 아마 파란 쪽에서 빨간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평균을 맞추게 될 거고 2개 더해서 2로 나눠. 2개 더해볼까? 마이너스 2야. 나눠. 마이너스 1쿨롱씩 갖게 될 거야. 자, 전하의 크기는 접촉한 후에 쇠구슬을 접촉한 후에 떼면 최종 전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야. 너무 쉬워서 이건 필기할 필요도 없어. 접촉했다 떼면 2개가 무조건 쌍둥이가 되는데 이 쌍둥이의 전하의 양은 무조건 평균을 구하면 돼. 더해서 나누면 돼. 2개면 2개로 나누고 3개 접촉했다가 떼면 3개로 나누면 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 왜 얘는 접촉했다 뗐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뿔뿔이고 얘는 왜 마마가 됐니? 왜 왼쪽에는 결론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쌍둥이가 태어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쌍둥이가 태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그치. 바로 접촉 전 상황을 잘 봐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 절대값을 씌워봤을 때 누가 더 크기가 크니? 크기. 그치. 플러스가 크지? 그럼 결론적으로 플러스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야. 자, 접촉 전을 봐봐. 접촉 전 플러스 4랑 마이너스 6이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누가 더 그 절대값이 크기가 누가 더 크니? 마이너스 6이 더 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쌍둥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더 센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니? 붙었다가 떼면 전자들이 고루고루 퍼지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 평균이 나왔을 때 이 전에, 접촉 전에 누가 플러스가 셌냐 마이너스가 셌냐에 따라서 쌍둥이의 성별이 결정되는 거지. 뿔마가 결정되는 거지. 전하량이 큰 부호 쪽으로 대전된 쌍둥이들이 태어난다. 네, 좀 상식적이지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3번 볼게. 자, 접촉시킨 후 뗐어. 야, 나 그림 봐봐. 접촉시킨 후 뗐는데 마가 됐어? 게다가 지금 A의 전하량이 플러스 Q래. 아, 나 플러스 Q 이런 문자 같은 거 싫은데. 나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할게. 원래 플러스 Q라고 문제 나와 있는데 난 그냥 플러스 1로 할게. 그러면은 A와 B 접촉된 이후에 나에서 A와 B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야, 얘네 둘이 마이너스 쌍둥이가 나왔다? 왜 마이너스 쌍둥이가 나왔을까? 접촉 전에 이 둘 중에 마이너스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쌍둥이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치? 게다가 접촉 전 A와 B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렇다면 B의 전하를 추측해 볼 수 있겠어? 일단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쌍둥이들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야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평균이 나올 테니까. 산수할 수 있겠어? 기억.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절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1은 3보다 작다. 기억 정답이네.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A에게 적용되는 전기력을 한번 그려볼까? 얘네가 지금 고정되어서 그렇지 사실 서로 인력, 청력을 발생시키고 있어. 얘는 하나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있었을 거고, 하지만 붙진 않을 거야. 왜냐면 얘네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 이 장소에. 그 다음에 접촉한 후에 떼면은 마이너스 쌍둥이가 돼서 서로 아마 밀어내고 있을 거야. 그럴 때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가에서랑 나에서랑 비교하래. 자,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의 크기는 공식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떨어진 거리는 뭐 똑같이 1m, 1m라고 해볼까? K도 똑같으니까 굳이 써줄 필요 없고, 떨어진 거리는 가에서도 1m, 나에서도 1m니까 얘도 뭐 떨어진 거리 굳이 써주지 말자. 그럼 결국 Q1, Q2 전하의 곱 절대값으로 하라 그랬어. 이 곱 자체가 바로 A한테 B한테 미치는 전기력의 크기겠다. 자, 두 개 곱 얼마니? 3. 얘네들은 각자 3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A가 B를, B가 A를. 작반이니까 값 똑같겠지? 나 그림에서는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데 서로의 곱, 절대값 1 곱하기 1, 1이겠네. 1로 서로 밀고 있는 거지. 얘도 작반, B가 A를 밀고 A가 B를 밀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는 3이었는데 나에서는 1이네.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니은 정답이네.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이미 우리가 그려놨네.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는 A가 끌어당기니까 가에서는 왼쪽이었는데 나에서는 A가 밀어내니까 청력이니까 오른쪽이겠다. 따라서 방향은 반대다 라고 해야겠네. 디귿 틀. 괜찮니? 접촉했다가 떼는 거. 평균을 구한다. 더 우세한, 더 전하량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거를 기억해. 수능특강 오른쪽 문제 04번 풀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이론 하나 외우고 가자. 이 이론을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한번 녹화를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PPT를 만들어서 녹화를 했다가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했다가 반복하다가 내가 지금 이게 4번째 녹화야.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직접 대면해서 말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랑 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녹화하는 거랑은 진짜 한계가 너무 느껴지더라고. 그래도 최대한 준비했으니까 프린트에는 없지만 PPT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화면에만 집중을 해봐. 봐봐. 아이고, 지워볼게. 여기는 지금 수직선이고 내가 수직선 위에 점 전하들을 고정시킬 거야. 물론 그 점 전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거리와 전하량의 곱에 의해 전기력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한번 뭐 필기 안 해도 돼. 이거 충분히 다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빨강색 플러스 10쿨롱짜리의 점전하를 마이너스 3이라는 장소에 고정시켜 놓아. 또 플러스 3이라는 장소에 플러스 10쿨롱짜리를 고정시켜 놔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내가 어딘가에다가 둘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움직일 건지 한번 맞춰봐. 자, 플러스 1쿨롱짜리를 마이너스 2라는 장소에 놔볼게. 그러면 얘는 어디로 움직일까? 오른쪽, 왼쪽? 옳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왜? 빨강이가 플러스 1쿨롱을 오른쪽으로 밀 것이고 청력, 파랑이가 플러스 1쿨롱을 청력이 일어나서 왼쪽으로 밀 텐데 당연히 빨강이에 의한 전기력이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보다 크겠지. 크기는 같은데 전하량은 같은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전하량과 거리에 의해서 전기력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이 빨강이와 파랑이에 의한 힘이 모두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강이와 파랑이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탁 두면은 합력이 0이 돼서 안 움직이는 그 지점이 존재한다? 찾을 수 있겠니? 어딜까? 어디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두면 빨강이와 파랑이의 전기력이 정확하게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아서 전기력이 0이 될까? 옳지. 두 개의 전하의 한 중간인 바로 0이라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두는 순간 빨강이에 의한 전기력, 청력,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 또 청력. 그래서 방향은 반대가 되고 또 전하량의 크기도 같은데 거리도 3칸씩 똑같잖아? 따라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아지면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찾게 된 거야. 자,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이게 바로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문장이거든. 문제에서 전기력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나랑 뭐라고 표현할 거냐? 바로 별 지점이라고 표현할 거야. 나랑만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 그 문장이야. 내가 야 여기 별 지점이잖아 라고 하면 전하들에 의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의 합이 0인 지점, 바로 그 지점이구나. 그게 바로 별 지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가운데 별 이렇게 내가 노란색 별을 띄우면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한번 이렇게 해볼까? 또 예시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6이라는 장소에 플러스 40쿨롱짜리를 놔. 빨강이를 놔.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원점 0에다가 플러스 10쿨롱짜리를 놔볼까? 그렇다면 별 지점은 어디에 있니? 별은 어디에 뜨니? 다른 말로 이 빨강이와 파랑이 전하에 의해 전기력이 합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 아까와 똑같이 정중앙일까? 여길까?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 0일까? 아닐 거야. 왜? 거리가 같지만 빨강이에 의해서 이 플러스 1쿨롱짜리는 청력을 받고 빨강이를 A라고 하면 파랑이를 B라고 하면 파랑이에 의해서도 청력을 받긴 받는데 A에 의한 청력이 B에 의한 청력보다 훨씬 클 거야. 왜? A는 플러스 40쿨롱이나 되거든. 거리는 같지만 전하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빨강이가 플러스 1쿨롱한테 미치는 전기력이 훨씬 클 거고
정중앙인 마이너스 3이라는 장소에서 플러스 1쿨롱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 전기력이 오른쪽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별 지점은 어디일까? 빨강이와 파랑이의 별 지점은 어디일까? 적어도 여긴 아니야. 한중강은 아니야. 한중강에서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까? 왼쪽에 치우쳐 있을까? 옳지.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 거야. 바로 여기일 거야. 여기에서는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 밀어내고 빨강이에 의한 청력, 전기력 또 밀어낼 텐데 빨강이가 전하가 큰 만큼 더 멀리까지 파랑이와 똑같은 전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지. 거리는 멀지만 전하량도 커서 파랑이가 행사하는 전기력과 똑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A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강 전하의 위치보다 파랑 전하의 위치에 별이 더 가까워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마이너스 2인 지점이냐고 장담할 수 있냐. 봐봐. 전하가 거리와 전기력은 전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거리 제곱과 반비례하잖아. 지금 빨강이와 파랑이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 4대 1이야. 그렇다면 전기력이 같아지는 별 지점은 거리비가 전하량의 비가 4대 1이니까 거리비도 4대 1이어야 될까? 거리비도 4대 1이어야 될까? 아니야. 전기력이 똑같아지는 지점, 즉 전기력이 빨강이와 파랑이가 똑같이 1대 1인 지점은 K는 상수니까 무시해도 되고 전하량이 4대 1이면 빨강이 대 파랑이가 4대 1이면 거리 제곱이 얼마여야 될까? 전기력이 1대 1로 똑같아지는 별 지점은 전하량이 4대 1이면 R의 제곱, 거리의 제곱도 4대 1이어야 돼. 그래야 4분의 4, 1분의 1 해서 결론적으로 1대 1이 나오지. 즉 R의 제곱이 4대 1이란 얘기는 R, 거리는 2대 1이란 얘기야. 볼게. 지금 빨강이와 파랑이가 플러스 40쿨롱, 플러스 10쿨롱으로 전하량이 4대 1이야, 크기가. 하지만 이 거리까지 4대 1일 필요는 없단 얘기지.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는 2대 1이어야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는 거야. 거리가 정말 2대 1이 맞나 볼까? 자, 빨강이와의 거리는 4칸, 파랑이와의 거리는 2칸, 4칸 대 2칸, 거리 비율 2대 1 맞네. 자, 별 지점을 찾을 수 있겠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전하량이 4대 1이니까 거리는 그것의 루트를 씌운 거리 제곱이니까 4대 1이 아닌 2대 1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엔 마이너스 4라는 장소에 마이너스 10쿨롱짜리를 더 볼게. 이번에는 빨강이를 마이너스로 두자. 이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 다음에 저쪽에 한 마이너스 90쿨롱 플러스 8이라는 장소에 마이너스 90쿨롱 파랑이를 한번 더 보자. 그렇다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1쿨롱을 어딘가에 둔다고 할 때 이 플러스 1쿨롱이 빨강이에 의한 전기력과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이 합쳐져서 0이 되는 별 지점은 어디에 존재할까? 혹시 여기 밖에 존재할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 두면은 얘가 전기력이 0일까? 절대 아닐 거야. 왜? 빨강이는 플러스 1쿨롱을 잡아당길 거고 파랑이도 멀리서 플러스 1쿨롱을 잡아당길 것이므로 바깥쪽에다가 두 전하 빨강이 파랑이의 바깥쪽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얘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될 거야. 절대 전기력이 0이 되는 별 지점이 아닐 거야. 따라서 두 전하 사이에 별 지점이 존재한다고 짐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디에 존재하냐는 거지. 정확하게 중간인 여기에 한번 존재하나 볼까? 지금 6칸 거리가 1대1로 떨어진 정중앙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놔볼게. 그렇다면 여기가 별 지점일까? 아니야. 따져보면 알 수 있어. 빨강이에 의해서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파랑이에 의해서도 인력이 작용해. 그런데 파랑이에 의한 인력이 더 클걸? 왜? 거리는 똑같지만 얘가 마이너스 90쿨롱이잖아. 전하량이 훨씬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길 거라고. 따라서 플러스 2라는 장소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은 B에 의한 인력이 더 커서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될 거야.
플러스 2라는 지점은 별 지점이 아니네. 그렇다면 어디가 별 지점이겠냐는 거야. 플러스 2라는 장소보다 어디로 치우치게 될까? 약한 전하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 강한 전하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 별 지점이. 바로 위쪽 수직선을 보면 알 수 있겠네. 별 지점은 강한 전하와 약한 전하 중에 정중앙에 있지 않아 약한 전하 쪽에 가깝게 존재하게 돼. 강한 전하는 거리는 먼 대신 전하량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약한 전하만큼 전기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 따라서 빨강이와 파랑이 중에 이번에는 약한 전하가 빨강이 쪽이니까 빨강이 쪽에 치우치게 될 거라는 거지. 적어도 정 가운데인 플러스 2라는 장소가 아니라 한 여기 이 중에 어디 하나 있을 거라는 거지. 별 지점이. 근데 이 중에 어디 있을 건지 한번 맞춰볼래? 자, 지금 전하의 비가, 전하량의 비가, 크기의 비가 빨강이 대 파랑이가 몇 대 몇이니? 10하고 90이니까 1대 9네. 그래. 전하량의 비가 1대 9야. 1대 9. 전하량의 비가 1대 9인데 K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전하량의 비가 1대 9인데도 불구하고 별 지점이라는 곳은 빨강이와 파랑이가 행사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가 1대 1인 지점 아니겠어? 전하량 Q가 1대 9인데 F 전기력은 1대 1인 바로 그 지점이 되는 R 거리는 몇 대 몇이겠느냐. 따져보면 R이 몇 대 몇이어야 돼? 빨강이와 파랑이가 비율로 얘기해보면 1대 3이어야겠다. 그래야 1대 3을 제곱해서 1대 9가 되고 1대 9분의 1대 9 해서 결론적으로 1대 1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오고 있어? 너희와 같이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숫자가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너희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표정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따라오고 있길 바랄게. 모르면 언제든지 내 카톡으로 질문을 해줘. 따라서 거리가 빨강이 대 파랑이 비율이 1대 3인 곳을 찾아보자. 자, 여기 지금 내가 칸을 세워보니까 12칸이거든. 12칸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지. 내분점, 외분점 너희 배웠니? 1대 3.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장소에 두면은 얘가 3칸인데 9칸. 3칸 대 9칸 몇 대 몇이야? 1대 3. 1대 3. 거리가 1대 3인 이 지점이 바로 플러스 1쿨롱짜리가 빨강이의 전기력과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될 거란 말이지. 빨강이는 얘를 당길 거고 A라고 할게. 빨강이를. 파랑이는 얘를 똑같이 당길 건데 아마 똑같이 당길 수 있을 거야. 왜? 파랑이는 전하량이 큰 대신 거리가 멀고 빨강이는 전하량이 작은 대신 거리가 짧거든. 따라서 지금 이 세 개의 수직선을 정리할게. 이 세 개의 수직선이 정리된 3개, 4개의 문장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01번 별 지점이 A와 B 사이에 있을 경우야. 다양한 예시를 프린트에다가 적어준 후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바로 정리로 들어가 버렸거든. 근데 이게 다양한 예시가 사실 너무 다양해서 몇 개의 예시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프린트에 넣지 않은 거거든. PPT로만 대체를 할게. 그러면 꼭 플러스 1쿨롱이어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 너희 시간 있으면 집에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래? 얘가 플러스 1쿨롱은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가장 기본 단위니까 내가 플러스 1쿨롱이 전기력을 어디로 받는지 예를 든 거고, 얘를 마이너스 1쿨롱이라고 해도 돼. 얘가 혹시 마이너스 1쿨롱이어도 정말 이 지점이 별 지점이냐? 맞을 거야. 해볼게. 빨강이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1쿨롱은 인력을 받을 거고 파랑이에 의해서도 이 마이너스 1쿨롱은 인력을 받을 거야. 플러스 1쿨롱일 때는 청력을 받았지만 마이너스 1쿨롱일 때는 인력을 받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야. 어쨌건 빨강이와 파랑이의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고 거리도 3칸씩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사하는 전기력이 똑같아져서 별 지점이 이 지점이 맞게 되는 거야. 다른 상황도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 꼭 플러스 10쿨롱,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0쿨롱 이런 식이 아니어도 얘를 마구 바꿔도 다 일치하게 돼. 그럼 우리가 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뭐냐? 자, 공통점이 있어. 이 세 개 수직선의 예시의 공통점. 빨강이와 파랑이의 부호가 어떻니? 무조건 플러스야? 아니, 얘는 뿔뿔. 두 번째 예시는 뿔뿔. 세 번째 예시는
마마야, 마마. 아, 두 전화 사이에 별 지점이 뜨면 두 전화 사이에 별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두 전화의 부호가 어떻단 얘기야? 같다란 얘기야. 같다.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빨강이하고 파랑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말을 안 해줘.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두 전화 사이에 전기력이 0이 되는 별 지점이 두 전화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만 얘기해줘. 이럴 때 너희가 힌트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무슨 힌트를 캐치해야 돼? 빨강이와 파랑이 사이에 별이 뜬 걸 보니 빨강이와 파랑이는 뿔뿔 아니면 마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힌트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직선의 예시로 알 수 있는 건 뭐였어? 두 전화의 부호가 같으면 그 두 전화 사이에 별이 뜨는 건 맞는데 별이 한 중간에 정 가운데 안 뜰 수도 있어. 어디에 치우쳐서 별이 생기니? 옳지. 약한 전화 쪽에 가깝게 별이 생기는 거야. 약한 전화 쪽에 가깝게. 네? 그러면 뭐 또 해볼까? 자, 얘 두 번째 수직선을 볼게. 이 가운데 별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2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은 파랑색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을까? 빨강이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을까? 파랑이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아.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파랑이에 의해서 촉력을 받고 빨강이에 의해서 촉력을 받을 텐데 그 둘 중에 파랑이에 의한 촉력을 더 많이 받아. 자, 별 지점을 기준으로 파랑이와 가까운 바로 이 부분은 파랑이의 전기력을 더 많이 받는 파랑이의 힘이 우세한 구역이고 또 이 구역은 별 지점을 기준으로 빨강 전하와 가까운 이 지점은 빨강 전하에 의한 전기력을 더 세게 받는 빨강 전하가 우세한 지점이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자, 별 지점을 기준으로 빨강 전하와 가까운 지점은 빨강 전하의 전기력이 우세한 지점, 우세한 구간. 여기는 파랑 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이야.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볼게. 아래 01번 내려갈게. 별 지점, 즉 전기력이 0인 지점이 두 전하 사이에 있을 경우 보자. 두 전하 사이에 별이 떴다. 그렇다면 두 전하의 부호는 어떻다고? 뿔뿔 아니면 마마. 두 전하는 무조건 같은 부호다 라는 힌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2, 3, 4번 한꺼번에 가보자. 전하량이 A와 B가 똑같다면 별은 어디에 생겼지? 옳지. 정 가운데 생겼지. 그런데 B가 더 약한 전하라면 별 지점은 어디에 생겼지? 약한 전하 근처. 얘가 B 쪽으로 좀 가까이 왔었지. B 근처에 생긴다. 야, B 근처에 생긴다고 이 B 바깥쪽에 그리면 안 돼. 두 전하가 같은 부호일 때는 무조건 두 전하 사이에 별이 생기니까 두 전하 사이로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만약 전하량이 이번에는 A와 B 중에 A가 더 약하다면 별 지점은 어디 생긴다고? A 근처에 생긴다고. 그리고 별 지점 기준으로 바로 이 구간, A와 가까운 이 구간에는 A에 의한 전기력이 B에 의한 전기력보다 더 우세한 거야. A 우세. 사실 완벽한 문장으로 적으면 A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써야겠지만 간단하게 쓸게. A 우세. 여기 지점은 B랑 가까우니까 B 지점이 B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일 거야.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는 B가 우세하고 저 구간에서는 A가 우세하는데 그 사이 구간, 여기 별 지점에 오는 순간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과 B로 인해 작용하는 전기력이 정확하게 똑같아져서 그래서 별 지점이 되는 거거든. 별 지점이란 별 지점 기준으로 누가 우세한지 바뀌게 되는 지점을 뜻하는 거야. 괜찮아? 지금은 A와 B 전하가 같은 부호일 때를 봤었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전하가 다른 부호일 때 보자. A, B가 순서대로 전하 부호가 뿔마 또는 마뿔 뭐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볼게. 이것도 프린트에는 없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볼게. 이 예시들을 정리해서 일반화해서 02번에 맨 아래다 적을게. 우리는 거리와
전하량에 의해 전기력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식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식이야. 자, 뭐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에 플러스 10쿨롱이 존재. 플러스 3이라는 지점에 마이너스 10쿨롱이 존재해. 그렇다면 이번엔 뿔마, 부호가 반대다. 한번 플러스 1쿨롱을 한번 놔볼게. 물론 플러스 1쿨롱이 싫은 애들은 뭐 마이너스 1쿨롱 또는 마이너스 100쿨롱, 뭐 마이너스 73쿨롱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놔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걔를 한번 놔보자. 그러면 얘 한번 정중앙에 놔볼까? 정중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빨간 전하를 A, 파란 전하를 B라고 한다면 A 전하에 의해서 플러스 1쿨롱은 청력을 느끼겠다. 그 다음 파란 전하에 의해 플러스 1쿨롱은 인력을 느끼겠다. 당기겠지? 따라서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플러스 1쿨롱은 A와 B에 의해 모두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뭐야? 아까는 두 전하가 크기가 전하량이 같으면 정가운데 별이 생긴다고 해서 혹시 정가운데 플러스 1쿨롱을 놔볼까 해서 놨는데 이번에는 절대 정가운데가 별이 아닌 거지.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이야.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전하 사이에 별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뭐 살짝 옮겨서 이쪽으로 놔볼까? 이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다. 빨간 전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청력, 파란 전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움직이든지 빨강이와 파랑이 전하 사이에 어느 전하를 두면 한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따라서 별 지점은 두 전하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 바깥에 존재하는 거야, 바깥에. 기억해.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별 지점은 바깥에 존재한다. 그래, 그럼 바깥에 여기다가 한번 마이너스 6이라는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한번 놔볼까? 빨강이에 의해서 전기력이 작용할 거야. 청력이 작용하겠지? 청력 A는 밀어. 파랑이에 의해서 인력이 적용될 거야. 파랑이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1쿨롱이거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할 거야. 그러면 크기도 정확하게 계산해볼까? 크기 계산하는 식은 쿨롱 법칙에 의해 R제곱분의 Q1, Q2로 계산하면 돼. 자, A가 플러스 1쿨롱을 밀어내는 것은 몇 칸 떨어져 있니? 3칸 떨어져 있네. 그러면 3분의가 아니라 3의 제곱분의 라고 해야겠지? 9분의 두 전하의 절대값을 곱해. 10. 9분의 10만큼 플러스 1쿨롱은 왼쪽으로 청력을 받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파랑이와 플러스 1쿨롱의 인력을 한번 인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 몇 칸 떨어져 있니? 진짜 아무렇게나 그렸더니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세상에 9칸이나 떨어져 있네. 그렇다면 9의 제곱 81분의 두 개의 전하의 절대값의 곱 1 곱하기 10이니까 10.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통분하면 81분의 90이니까 둘 중에 A가 미치는 전기력이 더 큰 거야. 따라서 두 전하, 빨강이와 파랑이 전하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 6이라는 지점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은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얘가 전기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게 되는지 사실 이 쿨롱 법칙식만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어. 두 개의 전하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면 죽어도 두 전하 사이에 별은 존재하지 않아. 바깥쪽에 존재를 하는데 두 전하가 전하량이 같으면 이 바깥쪽 어디에다가든지 플러스 1쿨롱을 놔도 절대 전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다 해보면 돼. 다 하지 않을게. 뭐 플러스 8이라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둔다고 해도 너희가 계산할 수 있어. 빨강이에 의해서 청력, 파랑이에 의해서 인력이 느껴질 건데 얘와 얘 떨어진 거리와 전하량의 절대값의 곱을 이용해서 쿨롱 법칙을 적용해보면 얘가 전기력이 절대 0이 되는 별 지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어느 지점에다가 놔도 별 지점은 없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10쿨롱 두고 이번에는 전하량의 크기를 한번 달리해볼까? 마이너스 40쿨롱을 둬볼게. 전하가 4배 크네.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둘 사이에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이 플러스 1쿨롱은 어디로 움직일까? 절대 별은 아닐 거야. 뭐 한 중앙에다가 한번 이 플러스 1쿨롱을 놔볼까? 진짜 애매하게 한 3.5에다가 한번 놔보자. 3.5라는 위치에다가 빨강이는 얘를 밀 거고
파랑이도 얘를 땡길 거야. 따라서 두 전화 사이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절대 별이 될 수 없겠지. 전기력이 0이 될 수 없겠지. 바깥에 있을 거야. 바깥에. 파란 전화 바깥에 있을까? 빨간 전화 바깥에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빨간 전화 바깥에. 두 전화 중에 약한 전화, 절대값이 작은 약한 전화 근처에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 별 지점이 존재해. 여기거든, 결론적으로는.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놔볼게. 빨강이는 얘를 밀 거야. 빨강이를 A라고 할게. 파랑이는 얘를 땡길 거야. 저 멀리서 땡기겠지. 여기 구해볼게. 떨어진 거리는 몇 칸? 3칸. 따라서 3의 제곱 9분의 전하량 절대값의 곱 10이야. 9분의 10만큼 왼쪽으로 청력을 주고 있어. 그 다음 B는 저쪽 멀리서 땡기고 있는데 얘와 얘 땡기는 전기력을 구해볼게. 쿨롱 법칙 적용해서. 떨어진 거리는 얼마? 6칸 36분의 전하량의 절대값의 곱 1 곱하기 40이야. 9분의 10과 36분의 40 누가 더 크니? 얘를 통분해보면 알 수 있겠지? 36분의 40 똑같네. 바로 이 지점이 별 지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한 분수, 산수가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정확하게 별 지점이라는 걸 바로 알았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볼게. 자, 전하량이 빨강이 대 파랑이가 몇 대 몇이니? 그치, 전하량이 1대 4야. 그런데 전하량이 1대 4인데 우리는 별 지점을 찾고 있잖아. 별 지점이란 빨강이가 행사하는 전기력과 파랑이가 행사하는 전기력 F가 정확하게 1대 1이 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 뭐 K는 상수니까 똑같다고 치면, 그렇다면 R제곱이 몇 대 몇이어야 전기력이 1대 1이 되는 걸까? 1대 4여야 되지. 그래야 1분의 1, 4분의 4 약분돼서 1대 1이 되잖아. 거리 제곱이 1대 4여야 돼. 거리 제곱, 아래 제곱이 1대 4란 얘기는 거리는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된다는 얘기야. 빨강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 파랑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여야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야, 빨강이와 파랑이에 떨어진 거리가 1대 2라고 해서 빨강이에 떨어진 거리 1, 파랑이에 떨어진 거리 2. 아, 여기가 별이구나 라고 하면 안 돼. 왜? 얘네 둘은, 빨강이와 파랑이는 부호가 같지 않으니까 절대 두 전화 사이에 별이 뜰 리는 없단 말이지. 따라서 바깥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내분이 아니라 외분하는, 빨강이와 파랑이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외분점. 따라서 여기가 적당하겠다. 빨강이 떨어진 거리는 3칸, 파랑이와 떨어진 거리는 6칸. 3칸 대 6칸 몇 대 몇이니? 1대 2가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해보자. 스스로를 테스트해봐. 따라오고 있는지. 자, 마이너스 5라는 지점에 마이너스 90쿨롱 있고 플러스 1이라는 지점에 플러스 10쿨롱을 놔보자. 그렇다면 얘는 별이 어디에 존재할까? 일단 두 전화 사이에 존재할까? 뭐 이런 데 존재할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는 빨강이는 얘를 끌어당기고 파랑이도 저 멀리서 쟤를 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력을 왼쪽으로 치우쳐서 받게 되지. 전기력이 0이 될 리가 없어. 두 전화의 부호가 다르면 별 지점은 두 전화 사이에 있을 리가 없다. 바깥쪽에서 찾자라는 거야. 바깥쪽에서 찾아보는데 어디 있을까? 맞춰봐. 자, 전화가 빨강이 대 파랑이가 몇 대 몇이니? 크기가 9대 1이야. 9대 1. 그래. Q가 9대 1이라고. 그러면 Q가 9대 1이면 K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전하량이 9대 1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F, 전기력이 똑같아지는 1대 1이 되는 그 지점, 별 지점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R의 제곱은 9대 1. 따라서 R은 몇 대 몇? 3대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뭐 그렇다고 빨강 파랑 사이에서 3대 1, 뭐 얘가 3대 1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 바깥쪽, 외분하는 점을 찾아야지. 빨강이로부터 3 떨어지고 파랑이로부터 1 떨어진 곳. 바로 여기가 아닐까. 볼게. 파랑이한테는 3칸 떨어지고 빨강이한테는 몇 칸 떨어졌어? 9칸 떨어졌어. 9칸 대 3칸, 9칸 대 3칸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R이 3대 1이 되면 제곱이 9대 1이 되면서 정확하게 전기력이 1대 1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여기가 바로 별 지점이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자, 이 세 가지 예시에서 알게 된 점, 빨강이 파랑이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별은 어디에 뜬다? 두 전하 바깥쪽에 뜬다. 그런데 두 전하의 크기가 같을 때는 별 지점이 존재하지 않고 두 전하 중에 약한 전하 쪽 바깥에 별이 뜨는 거야. 두 전하 중에 약한 전하 쪽 바깥에 별이 뜨는 거지. 그 다음 정리해 볼게. 아래로 내려와 보자. 02 보자. 02.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반화한 게, 물론 지금 이 예시는 나는 빨강이와 파랑이는 적절하게 지금 전하량과 부호를 바꿨지만 플러스 1쿨롱이라는 애는 변함없이 플러스 1쿨롱으로 두고 지금 판단을 했거든. 근데 꼭 플러스 1쿨롱이 아니어도 돼. 너희가 원하는 뭐 마이너스 1쿨롱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00쿨롱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일반화시켜서 대답해 볼게. 별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A전하와 B전하의 바깥쪽에 있을 경우, 왼쪽 그림은 A전하 바깥에 있는 경우고 오른쪽 그림은 B전하 바깥에 있는 경우다. 그럴 때 A, B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 두 개 부호는 뿔, 마나, 마뿔, 서로 다른 부호일 거야 라고 추측한다는 거야. 만약에 두 전하의 크기가 같으면 별 지점은 없다라고 했어. 만약에 A와 B 두 전하의 양이, 전하 크기가 B가 더 약하면 B 근처에 있어.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지? 오른쪽 그림. B 근처에 별이 생기는, B 바깥쪽에 별이 생기는. 그 다음 전하량이 이번에 A가 작으면 별은 어디 생긴다고? 가까운 쪽 근처에 생기는 거야. 가까운 쪽 근처가 아니라 전하량이 약한 쪽 근처. 약한 쪽에 가깝게 별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추가로 한번 해볼게. 자, 별과 A와 B 지점을 기준으로 별 지점은 A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과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정확하게 같아져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잖아. 그렇다면 A와 별 지점 사이, 여기는 A 지점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일까? B 지점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일까? 궁금하면 예시로 넣어보면 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둔다고 하고, A는 플러스 30쿨롱이라고 하고, B는 마이너스 60쿨롱이라고 내 맘대로 이렇게 정하면 돼. 그런 식으로 두고 여기다가 두고 정말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 이 쿨롱 법칙식 있지? R제곱분의 Q1, Q2.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오른쪽으로도 청력과 인력을 둘 다 받을 텐데 얘가 누구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계산해 보지 않을게. 분수가 나와서 너무 복잡하거든. 그냥 얘는 외우는 거야. 자,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 별 지점 가까이에 있는 요 구간, 내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요 구간은 A 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더 우세한 구간이야. 그렇다면 이 구간은 B 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이야. 그냥 외워. 별 지점은 A에 의한 전기력과 B에 의한 전기력이 똑같은 지점이라면 A 구간과 동점내 계속할게. A 구간과 가까운 이 지점은 A에 의한 전하량이 우세한 지점. A를 넘어가 버리면 B에 의한 전하량이 우세한 구간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도 해볼까? 오른쪽도 해볼까? 여기는 누구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일까? 그치, B랑 가까우니까 B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 그렇다면 여기는 A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한 구간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거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04번에도 이 이론이 적용되고 32번 프린트는 문제 4개로만 구성된, 문제 5개로만 구성된 프린트야. 여러 가지를 적용시켜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한번 머리가 아프겠지만 미리 한번 풀어봐봐. 그림 가와 같이 점 전하 A, B, C가 각각 수직선 마이너스 D, 0, D에 고정되어 있다. 얘가 D인지 B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가 일정하게 한 칸 한 칸씩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나 봐. 근데 그림 나는 뭐냐면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꿨어. C는 그대로 두고 A와 B의 위치를 바꿨대. 그랬을 때 A는 양전하라는 걸 고맙게 말해줬네. 근데 B와 C는 양전한지 음전한지 말을 안 해주고 그 대신 이런 힌트를 줬지.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대. B가 플러스 1이면 B가 만약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C도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크기는 같다. 그 다음 가와 나에서 바뀐 지점은 A와 B의 포지션이 바뀐 거지. C만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런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해서 논하고 있네. C에서 작용하는 전기력, 가에서 C는 A와 B에 의한 인력 청력을 받을 거고 나에서도 C는 A, B에 의한 인력 청력 등등을 받을 텐데 그때 가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0. 여기가 A에 의한 전기력, B에 의한 전기력이 0이래. 그렇다면 나는 여기를 별이라고 바로 체크를 할래. 별. 바로 우리가 말한 별 지점이 이런 거였지. 다른 애들에 의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기력이 합쳐져서 합력이 0이 되는 바로 그 지점. 거기를 별 지점이라고 했잖아. 가에서 C가 바로 별 지점인 거야. 그리고 나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나에서는 별 지점이 아니네. A, B가 포지션이 바뀌면서 플러스 X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대. 자, 여기까지가 문제를 읽은 거야. 바로 문제를 읽고 얘를 필요한 힌트를 전부 다 쓰도록 노력을 해봐야 돼. 일단 여기서 가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A와 B 두 전화가 있는데 C라는 애가 별 지점이래. 근데 별이 두 전화 사이에 떴니? 바깥에 떴니? 바깥이잖아, 바깥에 떴다는 건 B라는 전화가 A라는 전화와 부호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거를 그때마다 여기에 얘가 만약 플러스 1쿨롱을 두면 얘가 뭐 마이너스 1 경우 플러스 1 경우 막 이거를 따져봐가면서 생각하면 이미 늦어.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두 전화 바깥에 별이 뜬다는 건 두 전화가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맙게 A는 양전하라고 가르쳐 줬으니 B는 음전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A와 B 중에 또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 A와 B 중에 전하량은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전하량이 클까? A가 전하량이 더 크겠지. 나는 전하량이 센 거에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놓는 습관이 있어. 왜? 별이 B 전하 근처에 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B 전하 근처에 별이 떴다는 얘기는 B 전하가 약한 전하 근처에 별이 떴잖아.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자. 거리가 A가 강한 전하인 건 알겠는데 B에 비해 얼마나 강한 전하인지 한번 보자. 자, A 대 B로 봤을 때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B가 한 칸 떨어져 있네. 거리의 B가 2대 2네. 거리의 B가 2대 1, R이 2대 1이야. 그런데 별이라는 지점은 전기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지점 아니겠어? K 상수는 무시하고 따라서 전하량은 몇 대 몇이 되어야 돼? 2대 1이라고 하면 안 돼. R을 제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 4대 1이 되어야겠지. 4대 1. 떨어진 거리가 두 칸 대 한 칸이면 사실 전하량은 4대 1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가 만약 플러스 4쿨롱이면 B는 마이너스 1쿨롱이 되는 거지. 두 개 부호가 다르고 별 지점이 두 전화 바깥에 떴으니까 거리 B로 인해서 전하량의 비율도 알아낸 거지. 얘가 정확하게 플러스 4쿨롱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4대 1이라는 건 알 수 있어. 얘가 만약에 플러스 40이면 B는 마이너스 10쿨롱일 거야. 4대 1인 거야. 자, 어쨌건 이제 그러면 C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문제에서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고 했거든. 근데 B가 마이너스 1쿨롱이래. 그렇다면 C도 B와 크기가 같으니까 플러스 1쿨롱이나 마이너스 1쿨롱이겠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자, 이제 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으니 나로 넘어와 보자. 나는 가에서 A, B의 포지션이 뒤바뀐 상황이야. A와 B의 전하 종류와 그 다음에 비율도 알게 됐으니까 그대로 적어볼게. 근데 C에서 F라는 전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C가 플러스 전환인지 마이너스 전환인지 알 수 있다? C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일단 C가 B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을까? A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을까?
당연히 A에 의한 전기력을 더 많이 받을걸? 왜? A가 훨씬 더 전하도 세고 전하량도 크고 거리도 가까워. 따라서 B도 C한테 어떤 전기력을 행사하긴 하겠지만 A에 의한 전기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거고 C는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F라는 전기력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 이게 바로 A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걸 뜻하는 거지. 따라서 C라는 애는 플러스 4쿨롱인 플러스 4라는 그 전하 비율을 가진 A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청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C라는 애는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야. 우리 아까 가에서 C가 B랑 전하 크기만 같다고 했으니 플러스 1쿨롱인지 마이너스 1쿨롱인지 몰랐잖아? 아, 얘 플러스 1쿨롱이라는 걸 나를 분석하면서 알게 되었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기억, A, B의 전하 종류는 같다. 뭔 개소리야. A, B 바깥쪽에 별이 떴으니까 전하 종류는 다른 거지. 기억은 틀.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한번 분석해 볼게. 자, A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A 기준으로 가 그림을 보자. B와 C는 둘 다 1쿨롱 1쿨롱이야. 물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지만 어쨌건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야. 그러면 A라는 애를 B는 땡기고 C는 밀 거야. 근데 땡기는 힘이 클까? 미는 힘이 클까? 당연히 땡기는 힘이 클걸? 똑같이 1 크기가 1쿨롱 1쿨롱인 애가 가까이서 땡기는 게 당연히 더 크지 않겠어? 얘는 A와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 B는. 근데 C는 두 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B가 A한테 행사하는 전기력이 더 클 거야. 인력이 더 클 거란 말이지. 즉 A는 결론적으로 오른쪽의 전기력을 받을 거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오른쪽이다. 그럼 나에서도 해볼까? 자,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B는 A를 잡아당길 거고 C는 A를 뿔뿔이니까 밀겠네. 아, 그렇다면 A는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겠네. 그런데 니은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가에서 나에서가 같냐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가에서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나에서는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으니까 반대라고 얘기해야겠지. 그래서 니은 틀. 디귿, 가에서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 아, 니은에서는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물어봤는데 디귿에서는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물어보네. 그러면 이번에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B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5분의 4F? 뭐야? F가 뭐였지? F가? 아, 문제를 잘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었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나라는 상황에서는 플러스 X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했대. 아, 여기 F라는 걸 그려줬었네. F는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인 거야. 그러면 나 상황 여기 F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나 상황을 분석해 볼게. 자, 나 상황에서 C는 B에 의해서 인력을 받겠지? A에 의해서는 청력을 받겠다. 물론 A에 의한 청력이 B에 의한 인력보다 더 클 거야. 왜? 크기도 크고 B보다 A가 크기도 크고 전하량의 크기도 크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자. 우리 쿨롱 법칙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 자, 얘 한 칸에 1m라고 해볼까? 그렇다면 얘는 1의 제곱분의 1분의 전하량 절대값의 곱 4네. 1분의 4. 그래, A는 4 정도로 밀고 있는 거야. B는 땡기고 있어. 얘네 둘로 쿨롱 법칙 해보자. 떨어진 거리가 2칸 떨어져 있지? 4분의 전하량의 절대값의 곱 1이 되겠다. 4분의 1. 아, C라는 애는 A가 4로 밀고 B가 4분의 1로 땡기고 있구나. 그래서 합쳐져서 얘는 뭐 4분의 16이니까 합쳐져서 4분의 15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거를 뭐 4분의 16, 4분의 1 해서 나는 4분의 15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에서는 4분의 15라고 얘기를 죽어도 안 해. 뭐라고 얘기했어? F라고 얘기했어, F. 아, 나랑 좀 괴리감이 있네. 이 문제랑 나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측정한 숫자인 4분의 15라는 힘을 문제에서는 F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변환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디귿, 이번에 가라는 상황을 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보래. 아, 그럼 B를 주인공으로 또 해봐야지 뭐. 자, A는 플러스니까 B를 당길 거고 C는 밀 거야. C는 당길 거야. C가 B를 당길 거고 B도
다시 C가 B를 당길 거고 A도 B를 당길 거야. 그런데 A가 더 크게 당기겠지. A가 떨어진 거리는 같은데 A가 더 전하량이 C보다 크거든. 그래서 A가 당기는 것을 더 길게 그렸다. 얘도 크기를 다 계산해 볼까? 어차피 떨어진 거리는 한 칸이니까 1의 제곱분의 절대값의 곱 4하고 1이 되겠네. 따라오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 합하면 얼마가 되니? B한테 작용하는 최종 전기력은 왼쪽으로 3이 되겠다. 나는 가 상황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3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F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석을 했었지. 내가 구한 4분의 15라는 수치가 이 문제에서는 F라는 문자인 거야. 그렇다면 내가 구한 3이라는 수치는 F로 변환하면 얼마겠느냐? X 해서 얘를 풀면 되는 거지. 이 X를 구하면 구하고 싶은 F로 변환한 수치가 나오겠다. 뭐 얘 이렇게 외항, 내항 해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 곱할 때 5분의 4가 곱해졌네. 5분의 4가 곱해져서 3이 나왔네. 그렇다면 여기도 5분의 4를 곱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F에다가 5분의 4 곱하면 5분의 4F가 나오네. 답은 디귿만 답이다. 자, 어려운 문제였어. 수특에 있는 2점짜리 문제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또 내가 워낙 설명충이다 보니까 길게 풀게 됐는데, 필기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문제를 혼자 풀어봐.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외울 정도로 풀다 보면 점점점 빨라지게 될 거야. 고생했습니다.